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미국의 제9대 대통령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의 거실에서 잠실 아파트의 거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이 모니터 TV가 가정용 TV 모니터로는 가장 큰 거입니다. 85인치짜리입니다. 제 아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취업한 지 만 3년이 지났는데요. 아들이 저희 집에 귀중한 보물입니다.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85인치짜리 TV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출판한 책이 총 7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책꽂이에 꼽아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약 6년쯤 전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퇴직 직전에는 은행 법무팀장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퇴직 후에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7권 출간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오른쪽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이 책이 2020년 1월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첫 번째 작품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이고요. 지금부터 딱 5년 전에 출간한 겁니다. 2020년 1월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있는 게 2020년 3월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두 번째 작품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요. 그 왼쪽으로 있는 책이 2020년 4월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세 번째 작품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있는 게 2023년 3월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입니다. 그 왼쪽으로 있는 게 2023년 10월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다섯 번째 작품인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이고요. 그 왼쪽으로 있는 게 2024년 2월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여섯 번째 작품인 흥미진진한 미국사이고요. 그 왼쪽으로 있는 이 마지막 작품이 2024년 11월 13일에 출간했으니까 지금부터 딱 2달 전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일곱 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이 제가 미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도 미국, 캐나다 이런 지역들을 이제 투어하고 나서 그런 여행기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제가 3번을 가봤습니다. 2018년 9월에 체험 갔고 2019년 2월에 두 번째로 2023년 8월에 세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작품인 흥미진진한 미국사는 미국사에 관한 총론에 해당이 되고요. 일곱 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은 미국의 역사에 관한 강론에 해당이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9대 대통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대통령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인데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가문이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 관계입니다. 자, 윌리엄 헨리 해리슨은 테쿰스의 저주와도 관련이 됩니다. 테쿰스의 저주. 그럼 이 시점에서 테쿰스의 저주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이 8명 있습니다. 그 중에 1848년에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된 제커리 테일러는 테쿰스의 저주와는 관련이 없고요. 나머지 7명은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태쿰새의 저주가 뭔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영 전쟁의 후반부였던 1813년 중반부 정도 됩니다. 미영 전쟁이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니까 2년 7개월 정도 전개됐는데요. 중간에 해당되는 1813년 9월 5일에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북쪽이 온타리오 호라는 5대5 중에 하나인데요. 5대5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게 이제 온타리오 호입니다. 그 온타리오 호 주변에 테임즈 전투가 있습니다. 미영 전쟁 당시 북부 전선이었던 테임즈 전투가 온타리오 호 주변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영국과 인디언들이 연합군을 형성했고 상대 국가가 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영국과 한편이 되고 미군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그때 영국군과 한편이었던 인디언의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태쿰새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제가 이 85인치 TV로 넷플릭스 영화도 자주 즐겨 보는데요. 넷플릭스 영화 이런 걸 보다 보면 라스트 모히칸 이런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 무공 출중한 그러한 활약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있듯이 그 미영 전쟁의 북부 전선이었던 온타리오 주변의 테임즈 전투에서 1813년 9월 5일에 영국과 한편이 됐던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태쿰새가 무공이 출중했지만 미국의 총사령관이 9대 대통령이 되는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총사령관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미국의 화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태쿰새를 사살을 합니다. 그때 태쿰새 주장이 죽어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악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그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에게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태쿰새의 저주인데요. 그 태쿰새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미영전쟁 당시 그 태쿰새 추장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미영전쟁 당시에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그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주 희생자인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주 희생자부터 이제 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첫 번째 저주의 희생자가 돼서 병으로 죽었고요. 두 번째가 20년 후인 1860년에 당선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암살을 당했고요. 또 20년 후인 1880년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가 또 암살을 당했고요. 또 20년 후인 1900년에 재선이 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도 암살을 당했고요. 또 20년 후인 1920년에 당선된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도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20년 후인 1940년에 3선이 되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뇌출혈로 병사를 했고요. 또 20년 후인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이 됐습니다. 이처럼 태쿰새의 저주의 말에 나온 것처럼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들이 7명 연속 다 암살이 되거나 병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840년, 1860년, 1880년, 1900년, 1920년, 1940년, 1960년 이상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병으로 죽거나 암살됐던 게 바로 태쿰서 저주인데요. 그 7명의 대통령은 소속 정당으로 따지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나머지 5명은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으로 죽은 사람이 3명, 암살된 사람이 4명인 거죠. 자, 병으로 죽은 분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그 다음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 나머지 4명은 암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태쿰서 저주의 스타트를 끊었던 인물이 바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인데, 이분이 1840년에 당선이 되고 이듬해인 1841년 3월 4일에 취임을 할 때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늦겨울이자 초봄인데요. 보통 우리 신학기가 시작되는 1841년 3월 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취임할 때 나이가 만 68세입니다. 지금하고 수명 차이가 있던 시절인 거죠. 1841년이면 지금부터 한 180년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68세에 취임했다라는 것은 고령인 거죠. 그로부터 이제 140년 후인 1981년에 취임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취임할 때가 69세였고요. 또 그 기록을 깬 분이 바로 이제 2017년 초에 45대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할 때가 만 70세 6개월 때인가 취임하셨고, 또 그 기록을 깬 분이 2021년 초에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이 만 78세 정도에 취임을 하셨는데 78세 2개월에 취임하셨었죠. 계속 그 기록을 경신하는 거죠. 최고령 취임 기록을 경신하는데 일주일 후인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한국 시각으로는 1월 21일, 미국 시각으로는 1월 20일 정오에 취임하는 47대 대통령 취임자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최고령 기록을 또다시 경신해서 만 78세 7개월의 나이로 취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은 1942년 11월 20일 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45대 겸 47대 대통령은 1946년 6월 4일 생인가 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취임할 때 도널드 트럼프의 만 나이는 만 78세 7개월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78세 2개월 취임 기록을 5개월 경신해가지고 78세 7개월에 취임하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여하튼 그 1841년 3월 4일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취임을 할 때 68세 고령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호기를 부렸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보좌관들이 우산이나 우비를 입고 이렇게 취임사를 낭독하시라고 권유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부터 28년 전에 1813년 9월 5일 미영전쟁 북부전선의 테임즈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내가 이 정도 비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객기를 부리면서 10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급성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병상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1841년 4월 4일에 병으로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단 기간 임기 수행 1개월을 수행했고, 그것도 병상에서 급성폐렴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는 태쿰서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된 인물이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고, 그의 손자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그 다음에 10대 대통령은 존 타일러인데요. 자,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대통령직에서 병으로
돌아가셔서 유고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는 최초의 승계 대통령입니다.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승계 대통령 최초 케이스가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인데, 이분은 특별한 이력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부터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까지 8명 연속 단임으로 끝났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또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11대 대통령이 바로 그 유명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1844년에 당선이 돼서 1845년 초부터 1849년 초까지 4년 동안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분 시절에 미국의 영토가 또 확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이 영국이 미국 동부 지역에다 식민지 개척할 때는 13개 주에 한정이 되어 있었고, 미국 대륙 전체를 면적으로 친다면 미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동부 지역의 에팔레치아 산맥의 그 동쪽 지역만 미국 초창기의 그런 영토였다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1783년 당시에는 에팔레치아 산맥부터 서쪽으로 미시시피강까지 사이까지 영토가 확장이 됨으로써 미국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동부 지역이 미국의 영토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부 지역의 그 광활한 지역 루이지애나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03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시절에 루이지애나 지역을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서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1845년에 텍사스 공화국을, 원래 텍사스 공화국도 미국인들이 멕시코 지배하에 있던 텍사스 지역에 들어가 살다가 그 텍사스 군과 멕시코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텍사스 군이 승리해 가지고 텍사스 공화국이 된 게 1836년부터 1845년인데요. 1845년에 이제 미국 연방의 28번째 주로 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46년에는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 주와 오리건 주 이 지역 관련해 가지고 11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 시절에 영국과 이제 전쟁을 불사하겠다면서 미국 북서부 지역의 영토를 북진시키겠다, 경계선을 캐나다와 미국과의 경계선을 북쪽으로 북위 54도 40분 선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라고 미국이 영국에게 선전 보고를 하다시피 했는데, 전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영국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북위 54도 40분이 아니라 북위 49도선으로 해서 지금의 미국 영토와 캐나다 사이의 국경선이 수평선으로 북위 49도선이 결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11대 대통령 그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의 그 추진처럼 북위 54도 40분까지 올라갔다면 알래스카주 남쪽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서해안, 즉 태평양과 연안이 없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됐을 텐데,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북위 49도선으로 해 가지고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선이 그어졌고요. 그래서 로 인해 가지고 캐나다의 남서부 지역이 이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밴쿠버가 됐고, 미국의 북서부가 바로 워싱턴 주의 시애틀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846년에 미국과 영국 간의 그 오리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이 북위 40